잠깐만요. 자, 송석준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경고합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의사 진행 발언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서면 동의 요청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되면 못합니다. 찬성 안 하십니까, 국민의힘? 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까? 네, 지금 손들었는데 반대예요? 지금 손들었잖아요. 그럼 반대 한 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변경 동의에 추가하는 변경 동의 건에서 이것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냥 처리하고요. 이의 있으면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6항 소위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 이 6항으로 추가하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지금 안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의 건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세요. 내려주시고요.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뭐 이렇게 지금 뭐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송석준 의원님 거듭 경고합니다.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자, 그럼 발언 기회 주세요. 나 경고 안 먹게. 이제 발언 기회 주세요. 의사님 발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없습니까? 반대 0,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경고 자꾸 남발하지 마시고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자, 됐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 정도 하면 되겠죠?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현 의원님 발언하세요. 저 이거 벌써 오는 겁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 지시라든지 사건 기록 회수 지시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을 정황이 국회의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최혜병 특검이 개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검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이 관련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 금지 원칙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명확히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그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민들의 130여 명 이상이 찬성을 한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국회법 제123조 사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접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쟁점은 해병대 특검법 사안, 명품 뇌물수수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사건, 전쟁 위기에 관한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의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관련 문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 대통령으로서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5가지 쟁점은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 안전보호, 국가안보, 수호 등 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국기문란 사안이고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이번 법사위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 재판 등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청원 처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당연히 법사위에서 청원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서 참여한 국민이 130여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이 사안에 대한 엄중성과 중요함을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상징한다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발의에 대한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근데 탄핵 소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회라는 국회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재적의원수 과반수가 다 동의를 해야 비로소 그게 그 청원의 내용이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의 내용은 국민의 목소리 하나로서 참고해서 개별 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지 이거를 붙여서 누가 어떻게 조치를 하며 청문회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무엇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한다고 한들 국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알 수 있냐면 이 일반 국민께서 이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청원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청문회 그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증인까지 신청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증인도 여기 신청을 쭉 해놨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해서 한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법률의 감독기관이 법사위에서 고조시 이런 안건이 걸러지지 않고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소위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겁니까? 여기 법조인들도 많이 계신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까? 그 결혼 전에? 그게 되지 않고요. 그런 수사 외압과 관련된 증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발언할 때 끊지 마십시오. 원래 위원들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는 방해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왜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본인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주진우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청원에 대한 조사 절차는 아예 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진술을 듣거나 아까 읽어주셨죠? 거기에 누가 증인 신청하라는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거 법에도 맞지 않는 증인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무용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아예 응할 필요도 없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원에는 불수리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의 불수리 사유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는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죠. 왜냐하면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다 청원받아서 하면 그 청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재판 절차나 수사 절차는 사법작용의 일환으로서 사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 청원한 내용 보니까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증인 신청 관련해서 지금 순직 해병에 대한 사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특검법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저번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까지 다 해가지고 그 증인들 다 불러서 지금 증인들 망신 주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똑같은 이슈로 이 똑같은 증인들을 불러서 또 한다고요? 이게 우리 법사위의 어떤 일반적인 법률 검토의 수준이 저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좀 더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 해부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임성근만 쏙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려고 나섰다.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 곳곳에 전화를 한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비화폰이 아닌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기밀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임성근을 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걸까? 대통령만일까?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차관이,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가수사본부까지 동원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었던 사건 기록을 해수해 왔습니다. 그럴 때 국민은 다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왜 저러지? 임성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임성근을 저렇게 구하려고 하지? 왜 그러지?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러지?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왜 저러지?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 임성근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나? 도대체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 02800-7070으로 전화가 온 이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화들짝 놀라서 움직입니다. 02800-7070 번호는 뭐죠?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 번호를 구글에 다 찾아봤더니 02800-7070은 없어요. 그런데 800-7070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이냐 안보실이냐 물었더니 안보실장도 비서실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 대통령이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을까요?
그때 의심했는데 국힘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성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6명도 죄가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 구하려고 했던 그런 소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임성근만 빠지고 그들 다 송치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를 지켜줬어야죠. 안전하게 했어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묻습니다. 왜 구명조끼 안 입힌 채로 거기에 넣느냐? 구명조끼만 입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일어났어요. 내 아들이 임성근의 소나기에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임성근은 그 와중에도 군인은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헛소리 망발을 찍찍 해댔는데 그것을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감싸고 돌죠? 그런데 끝내는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하나만 쏙 뺐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입니다. 경북경찰청장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첩된 기록 접수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회수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라 지켜라. 그런데 나라는 안 지키고 임성근 하나를 지킵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 새끼 군에 보냈는데 그렇게 죽어 돌아오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이 국회에서 그걸 또 방어합니까? 제가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자, 내가 오늘 체크해 줄게요. 군사법원법 228조 읽어보세요.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항 수사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뭘 수사권이 없어요. 자, 2항 봐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 조문이에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하다고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을 경찰로 이첩한다. 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뜨끔뜨끔하죠? 왜? 그날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또 이야기할게요. 이번 청원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니 어디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그 청원 보세요. 거기에 수사하는 내용에 그게 없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떠내려가서 못 돌아오면 그래도 이럴 거예요? 그래도 이럴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시고요. 흥분을 어떻게 합니까? 질서 나오고.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이 국방의 안전을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임성근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이종호라고 하는 블랙홀 인베스트 대표가 있다던데 그 주가 조작에 관련된 그 사람과는 또 무슨 관계예요? 자, 정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자,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같은 동어 반복이 많이 되고 있고요.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님한테.